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 남편이랑 같이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앉았습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6분이에요. 지아가 한 9시? 조금 넘어서 잠드는 것 같고 오늘 좀 늦게 잠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유튜브 보다가 김수현 기자회견 이거 보다가 아우 내가 또 미쳤지 이러면서 그걸 봤어? 결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또 안 찍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요즘에 잠이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어제도 한 8시에 잠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5개월간 저희가 소비한 내용을 공유하기로 했는데 그걸 빨리 찍어야 영상을 편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그 전에 오빠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줄래? 뭐? 무슨 일 있으셨나요? 뭐가 있었지? 한국 갈 비행기 티켓을 끊을 뻔하셨다고. 왜? 지갑 잃어버렸잖아. 지갑 잃어버린 거? 어머, 아무렇지도 않네. 지금도 살짝 심기가 언짢으셔. 언짢으셔? 지갑을 잃어버려가지고. 돈은 다행스럽게도 돈은 쓴 게 없는데 지갑을 갖고 와버렸네, 홀라당. 제가 결혼하고 첫 선물이지. 첫 생일 선물을 줬거든요. 한 50만 원 넘는 지갑을 사줬었거든요. 그거를 홀라당 잃어버렸습니다. 지갑은 뭐 10년 정도 썼으니까. 그리고 잃어버릴까봐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화나. 상태가 진짜 너무 좋아. 아무튼 뭐 지갑보다는 오빠는 지금 그 뭐지? 트래블 카드 이런 거 잃어버린 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그리고 운전면허증도 있었고 한국 카드도 많이 있었고. 지금 저희 남편은 여기 카드 말고 한국에서 받아온 트래블 카드로 지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안 돼버리니까 좀 멘붕이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었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여권은 어디 있냐며. 왜냐면 그 돈을 데비카드니까 그 돈을 빼면 끝이니까. 그리고 쓸 수도 있어. 쓸 수도 있지. 어. 저희가 여기 캐나다 입국하는 날에도 오빠가 그 지갑 잃어버렸다고 막 완전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그 지갑이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그 지갑을 몇 번 잃어버렸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뭐 회사에 있었을 때 그 지갑은 또 돌아올 것이다 생각하고 별로 아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 지갑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네 또. 갑자기 그 생각하니까. 나 잊고 있었어 지금. 아무튼 오늘 영상은 저희가 캐나다에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 5개월 때쯤 돈을 얼마나 보냈는지 계산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엄청 깜짝 놀래가지고 3월에는 저희가 좀 외식도 좀 자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생각하면 지난주에 외식한 거 치면은 외식을 좀 많이 했잖아 주말에. 결국 쌤쌤이었던 것 같아. 사람이 근데 또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느냐의 차이지 평균점은 똑같아. 근데 처음에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썼는 거 아닌가 막 겁이 나가지고 돈 좀 그만 써야겠다. 그것도 한 2-3주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했잖아, 평균점은 똑같다니까. 오빠 왜 뒤에 있어? 앞으로 좀 나와. 기대고 있는 건데. 이렇게 나도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럼. 알았어. 조삼모사 같은 거지. 아무튼 제가 여기 캐나다에 먼저 와서 살고 있는 분들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생활비는 얼마나 들었냐 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그분들이 연에 2억인가 지출을 하게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사람들 돈이 너무 많구나. 와, 아직까지 캐나다 온 사람들은 막 부자다. 그리고 저 사람들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정착 비용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저희가 첫 달이랑 매달 들어가는 돈들이 있어요. 그래서 첫 달에 쓴 돈을 먼저 얘기하면은 큰 돈 쓴 게 남편 학원비, 처음에 교재비, 등록비 포함해가지고 1,150만 원 정도였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대충 어림 잡아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50만 원 학원비를 냈고
그리고 첫 달 렌트비가 저번에 저희 영상에서 보셨듯이 250만 원이고요. 자동차는 보험 포함해서 3,300만 원? 이것도 정확하진 않는데 자동차가 한 3천만 원 거의 가까이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걸 얘기해야 되겠다. 자동차는 우리가 진짜 싼 거, 중고차, 중고차고 풀 로디드도 아니고 되게 그런 걸 산 거야. 그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딱 예산을 2천만 원만 써야지 그리고 2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1억짜리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외제차 사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도 외제차지. 우리는 약간 근데 데미지드지. 약간. 그래서 약간 그 사양보다는 좀 가격이 괜찮았어요. 의자가 강아지가 이렇게 좀 긁은 것처럼 좀 보풀이 나 있었고 또 뭐였지? 문도 이렇게 열었을 때 찍찍 소리도 문이 나고. 무슨 나사가 빠졌어가지고 삐걱댔었고 근데 그거는 다 수리를 받았습니다. 무료로. 그리고 집 보험을 내긴 냈는데 그것만 내가 가격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25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냥 250만 원으로 잡았고요. 1년치 보험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구는 저희가 식탁, 소파, 그리고 침대 2개, 그리고 책장 비스무리한 거 하나랑 뭐 그렇게만 샀어요. 여기는 가전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의자 같은 거 사고 안방에 있는 책상 하나 더 있고 거울 뭐 요 정도 샀는데 한 많아봤자 5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이케아. 그것도 이케아가 세일과. 그리고 식탁이 또 남들보다 좀 비싼 거였어.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식탁은 큰 거니까. 큰 거고 의자까지 있었고 좀 이케아에서 사고 싶지 않아가지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 것 같아가지고 이게 한 100 얼마였던 것 같고. 아무튼 그냥 500만 원 정도? 그리고 저희가 밴쿠버 여행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한 200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3박 4일. 아니지, 더 들었지. 더 들었나? 왜냐면 그때 태풍인가? 그거 와서 배 취소해서 하루 더 있었잖아. 하루 더 있고 돈도 더 쓰고 옷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날 또 예상치도 안 했는데 있어야 되니까 그때 오히려 더 돈을 더 들었어. 다 문 닫아서 비싼 데만 가고. 그래도 넉넉 잡고 2, 300 쓰지 않았을까? 모르겠으니까 러프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오자마자 9일 동안 임시 숙소에 있었거든요. 그게 한 2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한 달 뒤에부터 내는 거 후불제 빼고 딱 한 달에 딱 돈 들어가는 것만 계산해봤을 때 5,650만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오자마자 첫 달에 필요한 돈이 한 6천만 원 정도다. 학원 빼면은 한 5천 되겠다. 학원비 빼면 한 5천만 원 정도다. 먹는 비용, 노는 비용 이런 거 하나도 안 넣고 5천만 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좀 저렴하게 되면 뭐 1,000만 원 정도 깎일 수도 있고 비싸게 사면은 더 비쌀 수도 있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도착하자마자 돈이 까인 게 6천만 원 정도다. 근데 차는 더 저렴한 거 타려면은 우리보다 더 저렴한 거 타려면은 10만쯤이고 7, 8년 전이니까 눈높이를 한참 낮춰야 되는 거지. 근데 정착 대표님이 우리 전에 샀던 분은 2천만 원짜리 샀댔어. 근데 그건 거지. 대표님 말씀은 각자 예산 안에서 노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산을 우선시하느냐 사양을 우선시하느냐인데. 그러니까 근데 이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차가 정말 안 좋을 수도 있고 그치.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차가 엄청 좋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의 돈이 들었다. 그러니까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지. 예산을 우선시하는 거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사양을 우선시하는 거냐. 근데 우리는 사실 저렴하면서도 사양을 잘 잡았다고 생각해. 근데 예산을 딱 정하고 왔어도 이게 막상 물건을 보면 눈이 흔들려요. 동공이 지진이 나요. 이건 사기 싫은데. 처음에는 가구 같은 것도 제일 저렴한 걸 사려고 했거든요. 제가 솔직히 여기서 1년을 살다 갈지 2년을 살다 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그 밥상에서는 밥을 먹고 싶지 않은 거야. 이걸 1년 보고 살 수 있을까 내가. 근데 그건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식탁은 우리가 몇 년이냐? 한 5, 6년을 5, 6년도 더 됐지. 5, 6년을 한 10만 원짜리 식탁에서
10만 원짜리 아니야. 접이식 식탁? 어. 그 20만 원 넘어. 이케아에. 아니 어쨌든 그래도 엄청 저렴한 거지. 남들은 막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보상 심리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예산을 정하고 와도 안 그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막 눈이 다른 데로 가더라고요. 소파도 제일 싼 거 사려고 했는데 패브릭으로 제일 싼 거 사려고 했는데 먼지 날 것 같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인조 가죽으로 사고 그래서 예산보다는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고요. 아무튼 저희가 5개월 때 이렇게 계산을 해봤거든요. 한국에서 얼마를 보냈는지.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딱 오자마자 드는 돈이 이 정도고 그리고 그 사이에 5개월 동안 쓴 게 렌트비 1250만 원. 그러니까 첫 달에 넣었으니까 이거 빼면은 1000만 원 정도 썼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38만 원, 전기세 80만 원, 인터넷 34만 원, 지하 학비가 150만 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밴쿠버 여행을 내가 여기다 넣었네. 왜냐면 밴쿠버 여행은 딱 오자마자 안 가도 되니까 여기다 넣고 그래서 5개월 동안 뭐 이렇게 공과금이랑 집세가 1,500만 원 정도. 그래서 이거 두 개만 지금 더해도 7,152만 원이 든 거예요. 가격 엄청 후덜덜하죠. 여기는 이제 공과금, 월세, 처음 적착 비용 이런 거 빼고는 적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7천만 원은 내가 봤을 때 고정비 성격이 강하지. 처음에 왔을 누가 때 오든 뭐 물론 가구나 자동차가 개인 취향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빅토리아에서는 한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이제 나머지 돈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달린 거지. 뭐 밥을 얼마나 외식을 하느냐 그런 거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한 달 정도 나가는 돈을 계산해 볼까 한번 그러면. 그래서 정착 후에 한 달에 들어가는 월세랑 공과금만 했을 때 여행 비용 빼고 월세랑 공과금만 했을 때는 320만 원 정도가 고정적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장 보는 거 들어가고 외식하는 거 들어가고 놀러 가는 거 들어가고 그러면 엄청난 돈을 쓰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보낸 돈을 계산해 봤더니 9,500만 원 정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4개월 정도 월급을 받았잖아요. 그거를 합쳐 보니까 거의 1억 1천? 근데 1억 1천 정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첫 5개월 정착 비용을 빼고 나니까 3,8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그냥 생활비로 쓴 거예요. 처음에 청소기도 사고 수저 젓가락도 사고 막 그런 거 다 포함했으니까 그렇겠지만 3,800만 원을 5개월로 나눠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쓴 거지 저희가.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돈을 계산하고 난 다음부터 3월 한 둘째 주인가부터 이제 가계부를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빼먹은 것도 있겠지만 제가 좀 더 고정적으로 작성을 해보고 나중에 또 한 달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생활비가 5개월 동안 3,800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엄청 과소비한 것 같잖아.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맞아. 외식도 뭐 매일 외식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정도 하는 거고. 근데 처음에 와서는 진짜 잘했어. 왜냐면 임시 숙소에 있었었고. 그러니까 그거는 첫 달인 거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 재밌게 사느라고 돈 많이 써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 사실은 그것보다 물가가 일단 확실히 물가가 무시무시하고 그거는 얘기하고 싶지. 한 가족이 나라를 건너와서 산다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 맞아. 아니 이번 달부터 관리해서도 그렇지만 한 반년쯤 되니까 어느 정도 패턴화되고 좀 안 쓸 건 안 쓰고. 사실은 우리 그렇게 많이 놀러 가지도 않았고 사실 1박 넘게 놀러 간 게 밴쿠버 여행이 다였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제대로 한 달에 얼마쯤 썼네 하면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있을 때보다 더 좀 허리띠를 졸라맸고 제 생각에는 집에 필요한 걸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아마존에서 엄청나게 주문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5개월쯤 되니까
집안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구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 없이 마구마구 그냥 이렇게 쓰게 되는 돈 있잖아요. 뭐 장보러 갔는데 숟가락 한 가까지 사야 되니까 한 번에 가서 막 50만 원, 6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런 게 이제는 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그냥 보통 지내는 정도가 될 만큼 세팅은 완료가 됐다.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까지는 소비를 되게 많이 했고 돈도 많이 썼더라고요. 하다못해 저런 프린터도 있어야 될 거 와서 맞아, 살아보니까 맞아. 컵도 우리 사실 돈 아끼려고 달러랑 해서 1달러짜리 사고 맞아, 맞아. 했는데도 이게 왜 옛날 말에 세간살이라고 하잖아. 음. 세간살을 싹 다 버리고 싹 오니 쉽지 않지. 진짜 저희는 월세도 되게 저렴한 걸로 잘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랬는데도 이렇게 돈을 많이 쓰게 됐답니다. 그래서 먼저 와서 있는 사람들 말이 맞더라고. 나는 그래도 너무 과소비 한 건 아닐까?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살아보니까 한 달에 뭐 700을 썼어? 뭐 이럴 정도로 그냥 돈이 자연스럽게 막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우리가 처음엔 진짜 이것저것 살 게 너무 많았지. 그리고 처음부터 와서 우리가 이제 이 집으로 들어왔다면 돈을 덜 썼을 텐데 임시 숙소도 가고 막 그래서 더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때 또 밥을 다 사 먹었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또 지출한 게 있거든요. 비행기도 저희가 한번 취소하고 당겼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세 식구 잘은 모르겠는데 한 500 이상 800 정도 쓴 것 같고 이주공사랑 정착비용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주공사에서 내 LMI를 위해서 뭘 해준 게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든 걸 다 했어요. 딱 서류만 제출해줬습니다. 여기 들어왔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분들은. 아무튼 그렇고 저희가 여기 처음 올 때 이제 여기 의료보험이 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 식구 해가지고 100만 원 좀 아래쪽으로 보험 여행자 보험. 여행자 보험도 들었고 3편 택배 보내느라 한 150만 원 정도? 택배 비용도 많이 들었다 우리. 여기서도 저희가 관세를 다 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도 좀 많이 냈었고 여기에서. 포장을 꼭 뜯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기 전에만 쓴 것도 거의 2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저것 산 거 이런 거는 비용에 포함하지도 않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캐나다 와서 5개월 동안 쓴 돈이 1억 1천만 원이다. 근데 이제부터는 좀 돈 쓸 일 없으니까 아마존이나 그런 거 시킬 일도 없잖아. 맞아. 살 때는 쓰기는 쓰는데 그래도 막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는 살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쓴 비용을 보고 2번, 3번 생각해서 사게 되고 처음에 저랑 남편이랑 계산해 봤을 때는 엄청난 충격을 먹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충격 중인데 아니야 좋게 생각하자 이래가지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엄청난 충격을 먹었는데 지금은 제가 일도 하고 있고 제가 3월달에 계산한 거 보니까 3월에는 제가 처음부터 작성을 하진 않았지만 마이너스 된 비용이 한 2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보다 분명히 많이 썼을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덜 쓸 예정입니다. 제가 월급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쌤쌤이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게는 안 될.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돈을 못 벌어서. 근데 저는 남편이 지금 영어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영어학원에 돈 내고 있는 걸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직장인들이 뭐 첫 직장을 6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빠가 나중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시기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썼다고 해도 그 돈이 영어로라도 남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돈은 지금 아깝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것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게. 그리고 영어 공부도 하고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젊은 친구들 만나면서 뭔가 탁 튀어지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나? 그건 없어. 생각은 내가 잘하는 것 같아. 머리가 나빠져서 이제 뭐 그렇지. 그 생각은 열정 그런 거 배우잖아 우리가. 나는 대학원 다닐 때 젊은 애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나 너무 깜짝 놀랐어. 그치,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하지. 근데 놀러 온 애들도 많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저는 진짜 졸업장만 따야지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요즘 애들은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관리도 열심히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약간 뭔가 일하고 이렇게 찌들어서 막 학교 가는데 그 애들을 보면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우리 반에 있다가 집이 7로 이번 주에 올라간 여자애가 있거든. 놀란 게 한 달 동안 라이팅을 24번을 했대. 와, 첨삭해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일요일 빼고 6일씩 이렇게 한 거야. 너무 멋지다. 그러니까 나 지난 2주 동안 지금 시험 본다 그래가지고 딱 2번 써봤는데 영어는 노력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있어. 아무튼 이 정도로 저희가 썼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저도 주변의 지인들도 물어보고 나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많이 썼네. 그냥 한 가족이 오는 게 몸만 왔는데 돈이 많이 당연히 들어가지. 근데 진짜로 정말 부유한 뭐 가정은 뭐 한 달에 뭐 몇 천만 원씩도 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뭐 한 달 생활비가 1,000만 원 정도는 저 우습게 나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도 한 명이고 다행히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아무튼 저희의 정착 비용은 이 정도 들었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는 좀 더 전략을 해서 살아야겠다 다짐 정도를 했다는 거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영상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졸려가지고 자자. 늦었어. 지금 시간은 10시 32분입니다. 늦었어. 모두들 잘 지내고 계시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해줘. 안녕. 자자 늦었어. 너무 늦었어.